그 다음 변행 유니버셜입니다. 얘기했죠. 가장 높은 위험률을 갖고 있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100% 주식형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시시를 들어가고요. 그러면 상단에 보면 저축성 보험 비교 공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합니다. 그럼 왼쪽을 보면 상품 비교 공시가 있고, 여기 보면 뭐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이런 것들도 시간 되실 때 보시고요. 오늘은 변액 보험 쪽을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변액 저축성 보험, 여기 안에는 지난 시간에 봤던 변액 연금도 있었고요. 지금 보는 변액 유니버셜도 있는데, 보면 변액 유니버셜을 여기다가 상품명을 클릭하면 변액 연금이고 변액 유니버셜 있죠. 변액 유니버셜을 클릭을 하고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국내에 있는 변액 유니버셜이 다 뜰 겁니다. 화면이 작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전체 화면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변액 유니버셜, 국내 생명보험사, 외국계 생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변액 유니버셜 수십 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추려야겠죠. 그러면 추릴 수 있는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수료가 낮은 거. 그러면 뭐 계약 체결 비용도 있고 유지 관리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 보장 비율도 있고 이런 것들 다 따지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옆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 어차피 내 주머니 안 들어올 거 다 똑같다라고 보고 다 빼는 거죠. 그러면 펀드 투입 비율이 중요합니다. 펀드 투입 비율. 펀드 투입 비율이 뭐냐?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그 중에서 몇만 원이 순수하게 내가 결국엔 변액 유니버셜 왜 들어가냐? 내 돈으로 펀드 넣는데 그거를 비과세로 받으려고 변액 유니버셜 하는 거죠. 왜냐? 그냥 펀드에 가입하면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과세를 하죠. 국내 펀드들 같은 경우도 채권이나 그런 것들은 과세를 합니다. 근데 변액 유니버셜을 넣으면 전부 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수수료 좀 내기 아깝지만 비과세로 어차피 내가 노후 대비하려고 이런 걸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20년, 30년 넣을래 라고 하면 변액 유니버셜은 8년, 10년 뒤부터는 수수료가 굉장히 다운된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펀드 투입 비율을 봐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94%, 96%가 나오네요. 내가 100만 원 넣으면 94만 원, 8년 뒤부터 96만 원, 그 다음 10년 뒤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펀드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BNP 파리바 우선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가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인사이트나 그런 것도 수익률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펀드 라인업이 많이 있죠. 그럼 한번 봐보겠습니다. 수익률이 어땠는지. 펀드 수익률 봤더니 6개월, 1년, 3년, 5년이 있습니다. 5년이 없으니까 얘네 아직 3년밖에 안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펀드를 보니까 글로벌 마켓 주식형, 글로벌 해외에다가 주식형이겠죠. 그러면 봤더니 3년 동안 12%를 내고 있구나. 글로벌 채권 토탈 리턴, 채권형이겠죠. 봤더니 채권형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웬만하면 없겠죠.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채권은 수익이 나는데 보면 6.6%를 났구나 3년 동안에. 근데 이 수익률을 볼 때 연한선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12% 와 대단하다고 보죠. 나누기 3을 해보십시오. 4%인 겁니다. 거의 채권 회사채 수익률 낸 거죠. 잘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기간 연한선 수익률을 봐야 됩니다. 10년 동안에 100% 수익이 났습니다. 와 하지만 사실상 연 10%죠. 요즘은 뭐 연 10%도 대단한 거긴 하지만 글로벌 채권형, 뭐 컨슈머 주식형 25%가 나고 있고요. 뭐 글로벌 하이힐드 채권형, 하이힐드 채권형은 채권 중에서도 등급은 낮고 금리가 그다음 높은 거, 그게 5%가 수익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진마켓 주식형 40%의 수익이 났네요. 대부분 이제 미국 쪽, 유럽 쪽 이런 쪽 들어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잘 났고요. 아시아그레이트 같은 경우도 뭐 9%, 대부분 수익률은 좀 잘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듯 미래에셋, 뭐 아까 얘기했던 BNP 파리바 이런 것들을 보고 수익률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펀드 종류가 많아야 됩니다. 보통 외국계나 아니면
펀드 운용사를 갖고 있는 곳이 이제 운용할 수 있는 펀드에 가질 수가 많은데, 왜냐하면 변행 유니버셜은 사실은 대부분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은 이 펀드를 조정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내가 가입할 때 어떤 펀드에 어떤 비율로 투자를 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맞게끔 펀드를 바꿔줘야 돼요. 자기가 갑자기 꺾일 것 같다. 주식형이 되겠습니까? 손실이 나겠죠. 그럴 때는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MMF형, CMA형 이런 걸 바꾸고요. 주식이 대세상승할 것 같다. 특히나 미국, 유럽 이런 선진국형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면 펀드를 선진국형으로 바꿔줘야 되고, 또 중국이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생각보다는 리스크분이 적으면서 자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보면 중국형을 또 많이 넘어가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수시로 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좀 전문적인 그런 좀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뭐 수시로 하기보다도 봤을 때 어떤 기간별로 봐도 상관이 없겠다. 하지만 이때는 봐야겠죠. 주식이 정말 많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추가 납입 기능이 있습니다. 변행 유니버셜 아까도 봤죠? 내가 100만 원 넣었는데 사실 90만 원 투자할 거면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0% 까먹고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러면 세금 내고 차라리 펀드를 하겠죠. 근데 변행 유니버셜이나 변행 연금 같은 경우는 추가 납입을 2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20만 원씩 변행 유니버셜 가입을 해놓으면 4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1년 넣은 겁니다. 20만 원씩. 1년 넣으면 240만 원을 넣었죠. 그러면 1년 뒤에 장이 값이 빠진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2,000을 가다가 1,000을 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팝니다. 그러고 올라가죠. 바닥 때 파는 게 아니라 어차피 노후를 준비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사실 빠졌을 때도 기회라고 보고요. 그때 240을 넣었으면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2배입니다. 그러면 480만 원인데 이걸 뭐 한 번에 넣기에는 바닥이 어딘지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분할 납입을 하는 거죠. 50만 원씩. 뭐 예를 들어서 1,500부터 넣는 거예요. 1,500도 50 넣고요. 1,300도 50 넣고 1,200도 50 넣고요. 반등한다? 우선은 좀 갖고 가는 거죠. 다시 빠진다? 더 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48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변행 유니버셜은 추가 납입을 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 됩니다. 왜냐? 추가 납입하는 거는 수수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90%, 아까 10% 정도는 빠지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추가 납입 2배까지 넣는다라고 하면 한 3% 정도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과세 효과가 좋죠. 그래서 우선은 이런 쪽으로 해서 변행 유니버셜은 잘 선별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를 보면 또 있죠. 라이나 거네요. 라이나 생명의 변행 유니버셜 보험인데요. 이쪽도 봐볼게요. 굉장히 좀 다양한 게 있죠. 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계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 50, 뭐 굉장히 저도 좀 생소한 이런 에그리 비즈니스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컨셉별로 보면 뭐 선진국형, 주식형, 선진국형, 채권형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죠. 뭐 삼성그룹주형 마이너스 23%, 에그리 이름도 특이한 에그리 마이너스 15%. 앵그리 하겠죠? 에그리 펀드 넣어서 앵그리 할 겁니다. 마이너스 15% 났고요. 이머징 커머디티도 마이너스 26%. 대부분이 이제 까먹었죠. 그래서 이 수익률을 꼭 봐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밑에 보니까 PCA가 있네요. PCA 드림 플러스가 있는데 봤더니 3년 동안 봤더니 여기는 어떤가요? 수익률이 좋은 거는 굉장히 좋고 안 좋은 건 굉장히 안 좋죠. 즉 변동성이 굉장히 크구나 라는 거. 그러면 변동성이 큰 보험사는 분산을 많이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의 편차가 크겠죠. 그런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니까 BNP 파리바 아까 있었죠. 여기도 한번 보면 수익률이 어떤가요? 우선은 펀드가 다 얼마 안 됐죠. 3년짜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오픈이 많이 안 됐구나. 오픈한 지가. 국내는 오픈한 지 오래 안 됐지만 뭐 BNP 파리바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쪽이니까 뭐 해외 사람들은 많이 운영을 해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 들어온 거는 얼마 안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특징은 굉장히 수익률 편차가 작다. 10%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죠. 여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구나
라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안전하게 운전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거 수익률 많이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구나.